수요일 날이 왔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만 하다 보니까 기다려지네요. 네,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검사에 관한 부분을 했었고, 이제부터는 이제 각각의 그 기능성 식품의 성분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고 어떤 것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번 주에 하는 건 이제 비타민에 관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비타민 다 알고 있는 거를 왜 할까 그러는데 정말 다 알고 있을까요? 하는 생각들을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타민 C를 쓰는데 어떤 사람한테 비타민 C를 써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가 잘 안 되는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내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이 제품이 이 사람한테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게 잘 이렇게 착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연결할 수 있게끔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한 2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는 약사님들 모시고 밤에 10시, 한 11시 해가지고 3시까지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졸려 죽겠는데 하면서도 이렇게 자, 여드름에 처방 나갑니다.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만 이렇게 눈을 바짝 떠서 이제 쓰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 도움이 됐냐 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연계가 잘 안 되니까. 예?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지 보호배가 된다고 이게 많은 단편지어시킨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연결이 안 되면은 별로 쓸모가 없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 몸으로 따진다 그러면 7, 80년인가 유럽 쪽에서는 사람의 몸을 우리가 먹는 것에서부터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것까지 사람의 몸을 공장으로 표시를 해서 공장의 개념들을 그려놓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놨었어요. 근데 결국은 사람은 먹는 걸로 계산해서 칼로리라는 부분들이 연결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부터 이런 것들이 돌아가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인체 품질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체 품질은 우리가 우리 몸이 항상 똑같이 있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인체의 97% 이상이 싹 다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데 100% 다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1년이면 다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준다 그러면 먹는 것을 바꾼다 그러면 우리 몸의 구조도 바뀌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재생하고 있고 그래서 품질 저하식품을 먹으면은 우리 몸도 인체의 품질도 하락할 수뿐이 없다. 그걸 대표적인 사례가 알려주는 게 지금 현재 나오는 질병들이에요. 옛날에 먹는 거하고 현재 먹는 거하고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로리는 높아졌는지 몰라도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미량원소들은 현격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체 품질은 떨어질 수뿐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뭐가 있느냐를 살펴보면은 딱 59종에 꼭 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59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타민 13종, 미네랄 22종, 보조인자 6종, 아미노산 11종, 필수지방산 2종. 그 다음에 기본물질인 산소, 수소, 탄소, 질소, 황 5종. 요것이 우리 몸의 품질을 다 대변한다고 그러고 이것에서 하나라도 없으면은 모든 영양소의 기능장애, 원미씩 하나만 빠져도 기능장애가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성 상태를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함들이 전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밸런스가 잘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현대 영양의 원리, 인체가 가장 복잡한 기계고 이게 상승작용도 있고 뭐 생화학적 그 요구량도 틀리고 그래서 생화학적 요구량이 틀려지면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사상 체질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사상 체질은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큰 많은 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한의학계에 투자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사상 체질은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선생이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온다 그러면 세계적인 의학의 의학 산업의 수출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줬지만 결국은 거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때 나눠놓은 것이 개별적으로 갔다 그러면 모르는데 자꾸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의 다이나믹스에 따라서도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서 생활했더니 좋아졌다 하는 것들이 이제 다 그런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비타민, 우리가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비타민에 대해서 배우죠. 비타는 essential for life,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질을 비타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민은 니트로겐 컨테이닝 컴파운드, 니트로겐을 질소 화합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민기가 들어있는 것들이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아미노산하고 비타민하고 그래서 바이탈 아민에서 비타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결핍되어 있을 때는 중병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평가받아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제품들이 이것을 표준 제조 지침에서 만들어 놓고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비타민이 만병통치되냐? 우리나라에서 그 의학계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비타민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누구냐면 홍해걸, 예? 홍해걸 부인인 여에스더가 아주 대표적인 비타민은 꼭 필요한 거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은 먹지 말아야 된다 아무 쓸데없다라고 하는 게 일산 암센터에 국립암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명승건. 이 명승건 박사는 이 비타민은 아주 쓸데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명승건 씨가 그 의학계에서는 완전히 따돌림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서는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시청률도 높아는 갈지 몰라도 이 의료계에서는 그거 뭐 그냥 메타 분석 가지고 떠드는데 그 할 얘기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 지가 아파봐 지가 안 먹나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다가 하고 있어요. 근데 비타민은 만병통치제는 아니다. 고용량 비타민C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암의 확산을 도와주는 효소인 하이드로디나데이즈를 형성을 해서 암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다. 그것도 일정 농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된다. 특정 질병 치료 효과 놓고 이거는 치료가 없었다,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남용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 근데 많이 있는데 내 몸속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는데 그 많은 양을 자꾸 보충해 준다 그러면 쓸데없이 빠져나가니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겠죠.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타민은 현재 꼭 필요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비타민은 생명의 필수 성분이고 유기화합물이고 효소, 엔자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엔자임은 굉장히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게 아미노산을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것에 N승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양이 있어서 유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아미노산, 프로테오믹스 이것이 더 문제라고 얘기한 것처럼 효소도 그런 쪽에서 작용을 해서
보효소의 작용이 그만큼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비타민이 없으면 효소 작동도 불가능하다.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산화제로서 역할도 비타민 A, C, E가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쓸 수 있는 것들이고 호르몬으로서의 작용도 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물에 녹는 비타민, 지방에 녹는 비타민.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얘기하는데 대개 수용성 비타민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비타민 B군하고 비타민 C예요. 단 두 가지인데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는데 A, D, E, K 이렇게 지용성 비타민 4개가 있는데 현재 D나 E나 K는 거의 부작용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은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비타민 A만 부작용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타민 A도 고용량으로다가 3개월 정도 썼을 때 문제가 되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의 개념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그 예방 형태에서 질병을 치유하는 형태, 그 다음에 질병을 아예 예방해주고 그런 형태로다가 이렇게 개념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나가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의 투여량도 우리가 바이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처음에 의약품으로 나왔던 것들은 단위가 30IU짜리가 비타민의 일반 의약품으로 광고까지 하면서 나왔고 그 비타민을 먹은 사람들이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이 바이타민 E 30IU짜리를 먹으면서 임신이 됐다 뭐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났지만 현재 보고 있는 것은 30IU가 문제가 아니라 그 RDA 약이 아니라 지금은 그 2000IU까지도 비타민 E를 쓴다라는 게 신개념이고 뉴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2만 IU, 3만 IU, 30만 IU도 투여를 하는 정도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비타민의 필요성을 볼 때 유전학적인 측면 때문에도 필요하고 생화학적 개성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 때문에 꼭 필요해요. 해독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들이 있어요. S, 황기를 가지고 있는 비타민 B1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해독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독성 중금속을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비타민 B1이에요. 치아민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아로나민 골드가 그 활성현 치아민으로 해서 우리 먹어보면 확실히 틀려요 이러면서 광고도 해내고 있지만 이것을 이 제품을 일동제약에서는 비타민의 이러한 능력 때문에 독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다 효과를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임상에서 실패를 해서 그 적응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우리가 항산화제인 역할을 하고 있는 ACE 이런 거, 그 다음에 약물에 대해서 드럭먹어 하면서 영양소와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정한 비타민을 작용하지 못하는 거, 특히 피임약을 경구용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경구용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젊은 이 아가씨들 중에서는 꽤 많은 양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 젊으니까 이 영양소의 결핍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제는 많이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물질을 투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질병, 노화에 의해서 비타민은 꼭 필요하다. 근데 비타민을 어떻게 보충을 해줘야 되느냐, 인체 내 이용률을 최대화하는 방법은 이게 한 가지 비타민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복용을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일일 중에 섭취 용량을 3번 정도로 분할해서 주는 게 더 올바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사 시 비타민 J 복용은 10분 전이나 30분 후까지 식사 물하고 같이 움직여서 그 소화 흡수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은 거고, 용량은 서서히 걸쳐서 이게 올리고 내리는 것이 좋고, 천연 비타민제, 지구상에 100% 천연 비타민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광고하죠, 천연 비타민이라고. 예? 그렇죠. 예. 그거는 천연물이 뭐가 됐든 간에 천연물이 그 비타민에 만든 것 중에 5%만 들어가 있으면 천연이라는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천연제제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유효기간을 보통 3년으로 잡고 있는데 3년 지나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유효기간은 그 건냉소에 잘 보관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식품에서 실제 필요한 영양소는 모두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너무 많은 양을 먹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보통 섭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올바른 비타민이라는 게 뭐냐,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제는 부적절하다라고 평가가 나왔어요. 미국에서도 257개 비타민제 중에 49가 제제만 적합하다, 나머지는 부적합하다. 그 다음에 유명 비타민제 항산화제금 함유해서 뭐 라벨 이런 것을 볼 때 비타민 C 60mg, 비타민 아이오, 천아이오 이런 것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이만큼씩은 도입되기 때문에 그 치료제로서 쓰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그 다음에 천연 비타민, 천연 원료 비타민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타민제들도 그 부적합한 비타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가장 제가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비타민 미네랄제가 그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있다고 얘기하는 생트룸. 그거는 흉내만 냈을 따름이지 실제 그 여러분들이 몸 아픈 사람한테 와서 치료를 해준다는 개념은 거의 없다. 근데 그 생트룸을 해외여행만 갔다 오면 사오네요. 네? 우리 집사람도 생트룸을 얼마나 많이 사왔던지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사왔어? 내가 했더니 아니 싸던데 미국에 갔더니 그래서 얼마씩에 샀어? 그랬더니 2만 원에 샀는데 한국에서도 2만 원이면 사. 내가. 그리고 비타민 보충제 매일 섭취를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식사량으로 대부분 섭취를 했었는데 그 기준이 깨져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결핍의 단계가 있어요. 비타민 결핍의 단계가 전조 단계는 체내 저장 비타민과 미네랄이 서서히 감소되는 겁니다. 우리가 식생활을 하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모자랄 수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화학적 단계로다가 미량물질들이 고갈되면서 일어나는데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생리적 단계로 효소의 작용이, 비타민은 엔자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효소의 작용이 장애를 받아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 그때가 이제 비타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정신질환자들, 수면장애 환자들이 대부분 이런 데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